자, 좋습니다. 한번 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이제 우리 아서 챕터북 5번째 책이죠.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북클럽 벌써 5권을 다 읽었어요. 그렇죠? 언제 5권 다 읽지 싶었는데 이제 5권째 읽었고, 오늘로 아서 챕터북은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앞에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라이브 계속 저는 좀 해볼 생각이에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고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다음 주에는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 그 원서 읽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테니까 안 들으면 후회할 영어 공부법 노하우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한번 방출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1시간으로 부족하겠지만 1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그런 어떤 노하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우리가 1시간 채워볼 거고, 말하자면 난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읽고 나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원서 읽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뭔가 읽기 전과 읽은 후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사실은 지금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아요. 꼭 우리가 원서 읽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스피킹, 리스닝 여러 가지 분야들 이렇게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북클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들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아서 챕터북으로 원서 읽기 좀 출발을 해봤잖아요. 해서 한 세트만 하고 뭔가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울 것 같아서, 자, 다음 주에는 노하우를 대방출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북클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두 번째는 우리 플랫 스탠리를 가지고 북클럽 또 간단하게 한 3주 정도, 이 친구는 3주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 롱테일 쪽의 도서를, 어쨌거나 저는 롱테일이랑 친하기 때문에 롱테일 쪽 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해서 이제 플랫 스탠리 먼저, 자, 도서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사셔도 됩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은 절대 다시 사실 필요가 없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도침하면서 아마 공부를 하실 걸로 저는 알아요. 그렇죠? 공부를 아마 하시겠죠? 공부 진행을 하실 거고, 그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요 링크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구매를 하시면 공구가로 구매를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훨씬 그냥 평소에 사시는 것보다는 싸게 아마 가격을 지금 그 롱테일 북스에서 책정을 해주셨을 거고, 사실은 이게 그 광고가 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그 영서당 사이트에서 플래스텐이 강의도 있거든요. 원서 읽어주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한 줄 한 줄 다 읽어주는 강의도 있는데, 그 강의까지도 구매하실 수 있는, 도서랑 강의를 같이 구매하실 수도 있는 링크도 지금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링크 보이실 거예요. 해서 사실은 플래스텐이 도서랑 강의를 같이 구매하시는 가격이 원래 플랫 스탠리 단품 가격에, 그러니까 그 강의 가격의 반값도 안 돼요. 진짜 정말 싸게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거니까, 혹시나 유료 강의도 한번 구매해보고 싶었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링크는 그 유튜브 링크 요 디스크립션에다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 충분히 광고는 한 것 같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는 자, 오늘의 커리큘럼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할 것이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먼저 원서 읽기 꿀팁 간단히 또 다뤄볼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 수준에 맞는 도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투부정사 간단히 또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that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that이란 건 뭐냐? 자, 단순히 대명사 저것이란 의미의 that은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한 that, 정말 독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that이거든요. 자, 그 얘기 먼저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원서 읽기 꿀팁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죠? 나에게 맞는, 나의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도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나에게 맞는 원서를 고름에 있어서 어떤 그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해서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이거 원서 읽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자, 먼저 AR book level 이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Lexile measure 라는 것이 또 존재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두 가지는 그 원서의 어떤 그 난이도를 말해주는 그런 수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먼저 AR book leve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찾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링크,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는 거 그 밑에다가 그 사이트 링크도 걸어드리고, 요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또 걸어드릴 텐데,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AR book level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3.5 또는 뭐 1.4 뭐 4.2 이런 식으로 몇 점 몇으로 이 AR book level은 이제 검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3.5라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그 점 앞에 있는 숫자는 원어민 기준으로 이 책이 적당하다라고 생각되는 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3.5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적합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 붙는 0.5는 뭐냐면, 자, 그 되게 구체적이죠? 그 3학년이 된 지 5번째 달이 되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된 지 5번째 달 정도 됐을 때 읽으면 적합합니다 정도의 그 수치를 말해주는 게 요 점 다음에 나오는 수치예요. 그렇죠? 해서 3.5는 3학년이 된 지 5번째 달, 뭐 4.2는 4학년이 된 지 2번째 달 정도 되면 읽으면 됩니다. 뭐 약간 요런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까지 막 구체적이어서 정말로 뭐 4학년이 된 지 2번째 달이 돼야지만 4.1을 읽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앞에 있는 수치만 봐도 어느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감이 오셨을 거예요. 해서 이제 3.5면 그래 3학년이 읽는 거, 4.2면 그래 4학년이 읽는 거, 원어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AR book level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학년 자체에 맞춰서 딱 이야기를 워낙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AR book level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Lexile measure라는 건데, Lexile measure는 그럼 뭐냐면은, 이거는 그 숫자 자체가 되게 좀 랜덤해요. 랜덤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유튜브로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막 이런 식이에요. Lexile measure가 그 역시나 이것도 숫자로 나오는데, 170부터 545 사이는 2학년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415부터 760까지는 뭐 3학년이고, 635부터 950까지는 뭐 4학년이고 뭐 약간 이런 식입니다. 포인트는 근데 뭐냐면, 포인트는 이 Lexile measure 같은 경우는요, 그 숫자들이 간단히 말하자면 되게 많이 오버래핑 돼 있어요. 오버래핑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xile measure 600 같은 경우는요, 그레이드로 따졌을 때, 원어민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학년으로 따졌을 때 3학년에도 속하고 4학년에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Lexile measure 자체가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AR book level이랑 따졌을 때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요 Lexile measure니까 이거는 원어민 기준 몇 학년이구나라고 탁 집어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임팩트가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R book level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년을 그냥 딱 뭔가 말해준다는 거고, 그것에 비해서 Lexile measure는 숫자를 딱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다가 잘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AR book level이 이제 그 책의 난이도를 어떻게 말하자면 그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독자적인 방법이 뭐가 있고요. 그 렉사일도 보면 렉사일대로 그 어떤 난이도를 또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되 자 결국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아서 그 이제 챕터북 5번째 거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렉사일 메저가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 렉사일 메저가 39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표로 돌아가서 390이면 어디냐면은 이제 그레이드 2 정도에 속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렉사일 메저에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레이드 2다. 뭐 그레이드 3다.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나한테 어려웠다, 쉬웠다, 아니면 적절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나는 그럼 390이면 나한테는 어렵구나, 나한테는 쉽구나, 나한테 적절하구나를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다음 책을 읽을 때 390에 맞춰서 그거보다 높은 거에 도전해봐야지, 낮은 거에 도전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읽은 책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단계를 설정해서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AR 북 레벨하고 렉사일 메저하고 둘 다 정확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어떨 때는 막 렉사일 메저는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AR 북 레벨은 되게 쉽다 그러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를 다 참고를 하되, 그냥 이 책이 나한테는 쉬웠으니까, 어려웠으니까, 적절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다음 책을 뭔가 찾을 때 요거보다 좀 더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내가 읽었던 그 책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무조건 이거를 뭐 이렇게 나한테 쉬웠다 그래서 높여야만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렉사일 메저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이게 390이잖아요. 그럼 490을 읽으면 전혀 못 읽을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렉사일 메저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고, AR 북 레벨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안에서는 또 그렇게 막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니까 역시나 거기서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확실한 건 이게 절대적으로 뭔가 말하자면은 그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거. 참고 숫자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어떤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수치에 기반한 약간 이제 그런 거였다고 봤을 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내 흥미에 맞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끌리는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요거 질문 주셨으니까. 그럼 플랫 스탠리는 지금 이제 렉사일 메저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플랫 스탠리 그 6번째 책인데, 얘는 지금 렉사일 메저가 480입니다. 자, 이 아서 챕터북 5번째가 렉사일 메저 390이었고, 플랫 스탠리 6번째 책이 지금 480이죠. 사실 이거를 두 개를 읽는다고 했을 때 뭔가 난이도 차이가 진짜 심하다, 확실히 플랫 스탠리가 진짜 한 단계 더 어렵네요라고 못 느끼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쨌거나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렉사일 메저를 보면은 아서 챕터북보다 플랫 스탠리가 살짝 더 높다고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책으로 플랫 스탠리를 또 이제 골라봤던 건데, 우리 아서 챕터북을 쭉 한번 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자, 이런 수치에 기반을 한 것도 좋지만 그냥 어떤 그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가 흥미에 맞는 책을 골라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해볼만 하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책이 조금 어려워도요, 내가 재밌다고 느끼면 그거 분명히 우리는 끝까지 읽는다는 거죠. 내가 재밌다고 느끼면 그거 보통 끝까지 읽습니다. 뭔가 어려워도 재밌으면 끝까지 읽고요. 나의 어떤 그 수준에 딱 맞아도 재미가 없으면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막 AR 지수 그리고 뭐 렉사일 지수 따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내가 이제 좀 편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렉사일 지수, AR 지수에서 벗어나더라도 나 이거 근데 진짜 읽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쵸?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아마존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마존 그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 제가 말하는 거고, 아마존에 이렇게 가서 예를 들어서 플랫 스탠리 같은 책, 아서 챕터북 같은 걸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 역시나 디스크립션 밑에다가 이것도 한번 이제 적어 놓을 텐데,
이렇게 책을 검색하면요. 그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은 추천 도서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재밌었던 사람들은 요런 책도 재밌어 하더라고요라는 그 추천 도서 목록이 뜨고 그걸 이제 클릭해서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가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미리 보기 앞에 몇 장을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읽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내가 읽기에 적합한가라는 수준도 체크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몇 장만 읽어봐도요. 이 책 나한테 맞는다.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를 또 이제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책을 골라보는 거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남들이 다 재미있다고 하는 책이 꼭 나한테 재미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책을 추천받기보다는 물론 남들이 재밌다고 한 책, 많이들 재밌다고 하면 보통 재밌는 거겠죠. 근데 어떤 그런 추천 주는 영상도 추천을 해주는 어떤 책들도 좋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책들, 이거 딱 내 스타일인데 이런 책들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재미가 또 있으니까 원서 읽기에 취미를 좀 이렇게 붙이실 분들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꼭 한번 본인만의 책을 또 골라보시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은 모르는 근데 나는 되게 재밌게 읽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뭐 다음 북클럽에서 어떤 책을 할지는 제가 미리 골라는 놨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에게 맞는 책을 골라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책을 선정하실 수 있는지 AR 북레벨 그리고 렉살 매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리고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아마존을 좀 이렇게 참고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 여러분? 뭔가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간단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마존에서 원서 산다고 오디오 CD 주지 않아요. 네. 보통은요 그냥 원서 자체를 이렇게 수입본도 그렇고 사시면요 오디오 CD는 다 별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진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 롱테일 북스 출판사의 책들이 좋은 게 아서 챕터북도 그랬고 플래스테니도 그렇고 이거는 그 책을 사면 오디오 CD를 주기 때문에 근데 원서 버전을 사면 오디오 CD를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디오 CD가 책보다 더 비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플래스테니에 대한 구매 링크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좀 이따 또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 그 유튜브 링크 그리고 도치맘에서 또 공구도 하실 거고 맞아요. 그 오더블이라는 그 사이트 있고 거기서도 웬만한 음원들 또 오디오북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서가 어려우면 더 아래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아요. 참고로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 AR 레벨도 그렇고 렉살 매저도 그렇고 결국 이 정도면 그 미국인 원어민 말하자면 학년 기준으로 뭐 2학년입니다, 3학년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5학년, 6학년 이상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AR 레벨 자체가 5.0이 넘기 시작하고 렉살 매저가 한 800이 넘기 시작하면요. 거의 그게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R 레벨 5.0, 6.0 이런 게 읽히게 되고 렉살 매저가 800이 넘은 건데 그게 읽힌다? 그러면 웬만한 독해는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렉살이 막 1600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1600짜리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렉살 매저가 800, 900 정도까지 가는 거. AR 지수가 한 5, 6 정도까지 가는 거. 그 정도가 읽힌다 그러면 사실 영어 기본기는 거의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어를 많이 알기만 하면 나머지 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렉살 지수 1600 언제 내가 거기까지 도착해 그런 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돼요. 네 얼빵님 감사해요. 네. 첫 방송 보신다고 하셨고 그 며칠 전에 WPM에 대해서 느낀 바가 커서 일단 영어 원서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일단 쉬운 것만이라도 먼저 보고 이제 곧 나이가 30이 되시는데 시험용 공부가 아니라 영어 자체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 중입니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남겨주시는 댓글 자체가 되게 정말 기분이 되게 달라요. 그 이제 가끔씩 저한테 시비 거시는 댓글도 있는데 그런 거는 되게 무시하는 약간 그런 모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하루 기분 좋게 제가 또 살 수 있어서 얼빵님 감사하고요.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팁
수능 영어 같은 거 렉살 지수가 몇인지 그건 되게 판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렉살 지수 800, 900 넘어가는 게 읽히기 시작하면 수능 지문도 분명히 읽힐 겁니다. 영서당에는 아서 강의는 없어요. 아서 강의는 저기 그 EBS 랑 가시면 거기 이수영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지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AR 레벨은 보통 5, 6이 최고예요. 왜냐면 그 이상은 별로 그렇게 레벨을 막 먹이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의 팁 간단히 나눠봤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저도 이제 힘이 나고, 지금 플래스테니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플래스테니도 엄청 재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과제 문장들 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중요한 내용 정말 많이 제가 준비를 해봤고 과제 문장 5개 드렸죠. 그거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그냥 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펴주시고 교재 아서 챕터북 5번째 책이었죠. 자, Arthur Accused 라는 사실은 이 책에서는 그 아서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버스터가 주인공이었는데 내용 자체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자 챕터 세 번째 챕터의 16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던 바로 이 문장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문장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합니다. 시작. The other thing on my mind was finding a mystery to solve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사. 원했던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to solve 부분이었어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 자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투부정사 뭔가요? 투부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투부정사가 뭔가요? 딱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쵸? 뭐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투부정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래서 복습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장치 장치 맞는데 무슨 장치? 동사의 활용 뭐 이런 거 나오고 그쵸? 동사를 근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동작 설명 여러 가지 지금 나옵니다. 활용 장치 그 장치라는 말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이제 맞게 써주시는 답 맞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우리 복습 여러 번 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자 정답은 뭡니까? 투부정사 정답은 동사를 그래요 활용하는 장치인데 뭘로 활용하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장치인 거죠. 그렇죠? 동사를 활용하는 거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동사를 활용하는 게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도 있고 분사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활용이 되는 그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형용사로 활용이 되면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 하는 해서 보통 어떤 그 미래 또는 의무의 뉘앙스를 가진 형용사의 의미로서 자 투부정사가 활용이 되게 되고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활용이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의 뉘앙스로 활용될 수도 있고 목적 말고도 뭐 되게 많아요. 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투부정사가 부사로 활용되는 경우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 한번 머릿속을 정리했으니까 여기서 쓰인 to solve 이 투부정사 to solve는 자 명사적인 용법일까요? 형용사적인 용법일까요? 부사적인 용법일까요? 약간 중학생 어떤 그 내신 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입니까?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용법일까요, 여러분? 명사, 형용사, 부사 3개 중에 답이 하나 있겠죠? 부사 지금 많아요. 부사 지금 많고 형용사 몇 개 있고 명사는 없네요. 명사 없어요? 진짜?
부사 많고 형용사 많고 이게 이거 완전 거의 50대 50의 느낌으로 갈리는 좀 느낌인데 자 정답은요 피디님 나중에 그런 거 좀 준비해 주세요. 그 드럼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형용사입니다. 앞에 있는 a myster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A mystery to solve는 뭐예요? 해결할 mystery.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이 문장 해석을 해보자면 The other thing on my mind. 내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그 다른 생각은 was 뭐였냐면요. Finding, 찾는 것이었다는 거죠. 뭘 찾는 거예요? A mystery to solve. 해결할 만한 어떤 그런 미스테리를 찾는 게 그게 내 머릿속에 있었던 또 다른 생각이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약간 좀 애매해져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이 되려면 그 부사가 뭘 꾸미는 거냐면 동사를 꾸며줘야 된단 말이죠. 동작을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I went to a library. 내가 도서관에 갔어요. 갔죠. 왜 근데 went 왜 갔냐면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이려면 동작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목적의 뉘앙스로 그렇게 부사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문장에서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냐면 문장 자체 동작이 없어요. 문장 자체 쓰인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사적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내용 자체가 뭔가 안 맞습니다. 그 대신에 형용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내 머릿속에 있던 또 다른 생각은 뭐였냐면요. 해결할 미스테리를 찾는 거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제 버스터가 나는 탐정인데 해결할 뭔가 그런 어떤 크라임, 범죄가 없나? 내가 어디서 뭔가 이렇게 해결할 만한 사건 없을까? 그걸 찾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해서 얘는 형용사였고 지금 만약에 이게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셨던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당연히 헷갈리는 겁니다. 당연히 헷갈리는 거고 선생님 그럼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명사로 쓰인 걸까 형용사로 쓰인 걸까 부사로 쓰인 걸까. 아까 우리가 그 뜻들 봤잖아요. 명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해석되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해석되고 부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해석되는지 이걸요 그냥 다 넣어보세요. 명사로 해석됐으면 이런 뜻일 거고 형용사로 해석됐으면 이런 뜻일 거고 부사로 해석됐으면 이런 뜻일 거예요. 다 넣어보시다 보면 다 넣다 보면 점점 여기서는 이런 게 조금 더 맥락상 말이 되는 것 같아. 저기서는 저게 조금 더 맥락상 말이 되는 것 같아. 경험치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굳이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쓰이는 거야 라고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결국 그 알고 있는 모든 투부정사의 뜻을 다 넣어보다 보면 맥락적으로 보이는 게 어느 순간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기억이 소환되고 있어요? 그렇죠. 소환이 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이 소환이 되는 게 어딥니까? 좋아요. 이거는 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 듣고서는 딱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공부해 나가는 거겠고. 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짧은 문장이죠. 6번째 챕터고요. 38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던 바로 이 문장. 자, 이 과제 문장. Arthur's not that stupid.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rthur's not that stupid. DW went on. 이라는 자 문장이었죠. 여기 보면 이제 that이 나와요. that. 여기 나온 that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that THAT 요걸 딱 보면 그냥 대명사로서 저것 이란 뜻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that이 진짜 쓰임이 많아요. 해서 가장 먼저 제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그 쓰임은 뭐냐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that 완전 분석인데 여기서는 이 that이요 부사로 쓰인 겁니다. stupid라는 형용사 앞에서 부사로 쓰였고요. 강조. 그렇게나 그만큼이나 그 정도로 의 의미로 쓰인 케이스예요. 해서 자 여기서 나온 Arthur's not that stupid는 그리고 요거를 보통 원어민들이 뭐 말한다 그러면 요 that에다가 그래서 강세를 분명히 실어줄 거예요. Arthur's not that stupid 이런 식으로
아서가 이제 DW 입장에서는 오빠죠. 오빠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에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쓰임이 대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런 거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평소에 이게 쓸만해요. 이 쓸만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딱 집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누굴 주려고 물건을 딱 집었는데 이게 얼만가 가격을 봤는데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나는 뭐 선물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오버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well, it's not that expensive.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그럴 때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자, 되게 유용하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 문장. 자, 갑니다. 시작. Arthur's not that stupid. 부사적인 쓰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은 어때요? 다음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문장이 길어지는데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5번째 챕터 32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자, Buster explained 라고 나오는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Buster explained that he was trying to recreate the sequence of events from the previous afternoon 이라는 문장인데 여기도 보면 that가 나오죠. 이 that은 어떤 that일까요? 이 that은 어떤 that일까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딱딱하게 문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 that은 무슨 that일까요? 자, 한번 적어주세요. 앞에서 봤던 건 부사로 활용된 뭐 that이었고 이 that은 뭘까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접속사, 관계대명사 뭐 나오고요. 관계사 뭐 나오고 연결 이런 거 나오고요.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는 재미가 저한테 쏠쏠이 있네요 이게. 자, 좋습니다. 명사절 나오고요. 좋아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아주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영어를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정확히 말하면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법적인 지식이 많은 게 영어를 꼭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여기서 쓰인 that은요. 자, 정답도 역시나 공개합니다.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에요. 자, 명사절 접속사라는 그 단어가 딱딱하게 들린다는 거, 그 단어가 어렵다는 거는 그냥 다 무시하시고 걔가 그래서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명사절이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부정사가 뭐였냐면요. 투부정사가 뭐였어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장치였죠. 그쵸? 자,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문장을, 주어 동사를 사실 그걸 이제 정확히는 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명사절이라는 건요. 문장을 명사로 활용하는 장치인 겁니다. 되게 비슷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보이세요? 다시 한번. 자,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장치였어요. 절이라는 건요. 이 문장을 명사로, 형용사로, 부사로 역시나 활용하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문장을 명사로 만든 게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거고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I have a dog. 앞에 접속사 뭐가 없죠. 그냥 I 주어로 시작하잖아요. I have a dog. 이건 문장이에요. 하나의 그냥 문장입니다. 해서 나는 뭐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강아지를 키워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장 앞에다가 that을 딱 붙여줍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딱 붙여주면 아까 그냥 나는 강아지를 키워요 라는 문장이었던 그 I have a dog 라는 그 문장이 이제 앞에 that에 엮여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화 된 겁니다. 그 문장이. 그래서 that I have a dog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 또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냥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쓰인다고 보면 James knows that I have a dog. 그러면은 이제 제임스가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을,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제임스가 안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딱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투부정사, 명사절 이런 게 완전히 다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거는 1000번 강조드릴 수 있어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게 투부정사라는 장치였고 문장을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는 게 이 절이라는 장치인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장으로 돌아가서 Buster explained 하고 that he was trying 쭉 나오죠. 그래서 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던 분들이 계신 건데 요 that 이하의 것은 결국은 그냥 이러저러 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버스터가 설명한 거예요. 뭐를? 이러저러 하다는 것을. 그게 뭔데요? 자, he was trying to recreate. 그가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The sequence of events from the previous afternoon. 그 전날의 오후로부터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쭉 말하자면 모방을 해서 사건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건들의 단계를 다시 밟아가려고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자면 그러려고 그가 지금 노력하는 중이었다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것.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그 explain이라는 동사에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간 거죠. 것을 버스터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갔던 설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명사절이 뭔가요? 자, 명사절이 뭔가요? 적어주세요. 명사절이 뭐예요? 컷 좋아요. 컷도 좋고 맞아요. 문장을 명사로 만든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문장이었던 겁니다. Buster explained. 버스터가 설명했죠. 뭐를? 그가 이러저러 저러저러 하고 있었던 것을 설명했다가 되는 거예요. 끝. 명사절은 이렇게 끝.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7번째 챕터 42페이지. 자, 과제 문장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합니다. 가요. 시작. He was looking for clues. Any clues that would help him solve the case. 여기도 that이 쓰였어요. 그쵸? 자, 이 that은 무슨 that일까요? 30초 드릴게요. 여기 쓰인 that은 어떤 that일까요? 자, 적어주세요. 여기 쓰인 that은 어떤 that일까요? 좋아요. 쭉쭉 적어주세요. 자, 여기 쓰인 that은 어떤 that일까요? 사실 뭐 이거를 그래서 맞추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고 사실 해석이 되면 되죠. 해석이 되면 되는데 자, 얘는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제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두 개 합쳐서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관계사예요. 관계 대명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관계 대명사는 뭔가요? 관계 대명사는 그럼 뭔가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관계 대명사는 뭐예요? 한번 적어 주세요. 관계 대명사는 뭐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렇죠? 자, 답을 잘 적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답안들이 지금 쭉 이제 나오는데 자, 보통 제가 관계대명사가 뭔가요?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후랑 훔이랑 위치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 있어요. 그거 그 뭐 이렇게 선행사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에이 있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앞에서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형용사절은 뭐냐? 아까 우리가 명사절 공부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형용사절이란 건 문장을 형용사로 활용하는 장치인 거예요. 그렇죠?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자,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형용사라는 것은 결국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즉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은 꾸며주는 명사를 필연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뭔가 명사가 있어야 꾸며줄 거 아니에요. 그 꾸며줌을 당하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고, 형용사절은 문장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그 문장이 꾸며주는 명사가 선행사인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들어갈 건 아닌데, 관계대명사가 보통 또 두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갈게요. 명사가 있고, 그리고 대시 나오고, 관계사의 가장 대표적인 애예요. 대시 나오고, 그리고 동사가 곧장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 문법적으로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명사 나오고 된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해서 자, a car that looks cool 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A car that looks cool. A car that looks cool. 차죠. 차요. 자동차. 근데 어떤 자동차냐면 that을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냐면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어떤 자동차냐면 멋있어 보이는 차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A car that looks cool. 포인트는 이거예요. 명사가 나오고 대시 딱 나와서 뒤에 동사 이렇게 해주면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냐면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명사 나오고 that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그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A car that I bought yesterday. A car that I bought yesterday가 아니네요. Last year. 요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A car that I bought. 주어 동사가 들어갔죠? Last year.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A car, 자동차. 근데 that, 어떤 자동차냐면 I bought, 내가 산. 그렇죠. Last year, 작년에.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자 방금 우리 과제 문장으로 돌아가서 He was looking for clues. 자, 그는 was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었죠. 뭐를요? clues. 실마리들을요. any clues, 어떤 실마리라도 그는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that, 어떤 실마리였냐면 would help him, 그를 도와주게 될 실마리를 그는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solve the case,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해서 이걸 의역하자면 그는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그를 도와줄 실마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만 어순에 맞춰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한 것처럼 He was looking for clues. 그는 찾고 있었어요. 실마리들을. 근데 어떤 실마리들을 찾고 있었냐면요. 그를 도와줄 사건을 해결하도록. 이런 식의 어순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사실은 오늘 과제 문장은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왜냐면 나머지 과제 문장도 똑같은 관계 대명사가 또 쓰였던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해서 한 번만 더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차라리 남은 시간 사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관계 대명사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가 뭔가요,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한번 복습 곧장 해보죠. 관계 대명사가 뭐예요? 맞아요. 관계 대명사, 문장을 형용사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아주 딱딱하게 이제 말을 하자면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게 관계대명사인 거고,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로 만든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선행사라는 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그걸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다?
앞에 언제나 명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명사. 근데 어떤 명사냐면 동사는 명사 또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런 식으로 그 어순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것까지 돼야 관계사에 대해서 내가 100%좀 이렇게 감을 잡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우리 어쨌거나 북클럽의 마지막이니까 아서 챕터북의 북클럽 마지막이니까 관계대명사 정도까지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뭔가 설명이 클리어하지 않았다. 관계대명사 괜찮았어요? 워낙 많이 쓰이는 말하자면은 녀석이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머릿속에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라이브는 매주 화요일 이때쯤 저희 계속합니다. 오후 10시 반에 화요일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자 오늘 또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먼저 아서 챕터북 요건 끝났고 안 들으면 후회할 영어 공부법 노하우 대방출 1시간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제 노하우 그냥 막 함축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질문도 그 자리에서 많이 받으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고요. 질문을 많이 또 이렇게 받고 대답도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내일 다시 한번 간단히 편집돼서 또 올라갈 텐데 거기다가 미리 질문을 답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댓글로 그러면 그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답변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간단하게 한 세트만 더 북클럽 해보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플랫 스탠리로 요게 이제 6권으로 이제 한 세트로 나오는 건데 요거는 한 3권 정도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서 챕터북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거보다 한 반발자국 조금 더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사실 그 체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제 어떤 의견상으로는 요걸로 가지고 한 3권 정도 우리 북클럽 더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회화를 공부하는 어떤 스피킹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시간 잡고 프로그램 쭉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꾸준히 한번 라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또 뭘 원하시는지 필요로 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살짝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끝까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지금 감기 걸리면 서럽습니다. 잘 낫지 않아요? 빨리 여러분들도 뭐 저는 빨리 낫겠고 여러분들은 절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에 그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see you soon. 다음 주에 만나요. Bye.